정영진 변호사와 이재명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도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 오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죄,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 선고된 이 논란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본방에서 우리 정영진 변호사님은 이거 사실은 유죄사항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건조물 침입죄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네네. 왜 이 건조물을 갖다 붙였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뭐 건조물 침입은 큰 의미는 없고요. 예. 그냥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의 그 단어는 뭐냐면 침입인데, 그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걸 침입이라고 해서, 왜냐면 지금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자유로운 사회 맞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예. 옛날 그 영국이나 이렇게 그 봉건 시대 때에는 아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아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불과 뭐 3, 4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상한 책 그 보고 있으면 잡혀가가지고 금서. 예. 금서. 두드려 맞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주거의 평온은 안전하게 내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보장이 돼야지. 예. 그게 제대로 된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가장 중요한 그 기본권 중에 하나로 그 들어가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그 잘못하면은 3년 이하 징역까지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사를 갖다가 꼼꼼하게 봤더니 그 단국대의 담당 과장이 증인으로 왔었어요. 예. 증인으로 와가지고 그 판사가 물어봤겠죠. 뭐 그 대학에 그 대자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 했냐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갓 대학 졸업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판사님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단국대가? 그 단국대 그 담당 과장이. 단국대 멋있어.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예. 이게 재판까지 갈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는 거예요. 야, 단국대 멋있다. 천안 캠퍼스. 그래서 그거는 그걸 판사한테 물어본 거야, 오히려.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재판까지 할 일입니까? 네네.
그 말을 하는 순간 판사와 뭐 검사 완전 저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당한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예. 들어간 게 침입인데 이 정당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승낙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동아일보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올 수는 없지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와도 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적으로도 승낙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승낙을 했다라고 충분히 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사가 왜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갖다가 내느냐.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여러 생각하셨네요, 오늘. 판사님이 예. 왜 유죄를 갖다가 했느냐. 그 대자보 같은 벽보를 예. 붙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대학의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된대요. 예.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붙였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갖다가 한 거고 그 행위를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이게 침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 판사님, 죄송하지만 몇 살입니까? 이 대자보에 대한 개념이 좀. 저보다 한 10살쯤 어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희한해가지고 판사님 양력을 이제 변호사들의 예. 사이트가 있어서 그 법조인들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건 뉴스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네네. 봤더니 훌륭해요. 경력이 엘리트예요. 엘리트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이 예. 중간에 끊겼는데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대학가 가면 무슨 배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배달의 뭐 민족, 예. 광고 전단지가 쫙쫙쫙 붙어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대자보지. 그게 이제 광고물이 어떤 경우는 대학 당국의 허락을 받겠지만 다 받지는 않을 거예요. 막 부려요. 중국집들 막 부려요. 그러면 그렇게 그 대자보에 붙이지 않아도 진짜 이야기한 것처럼 막 그 전단지를 갖다가 그 길거리에다가 대학 내 길거리에 뿌려도 예. 그건 대학이 허락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거고 다 유죄지, 그러면. 그다음에 피해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전단지 많이 뿌리면 막 몇백 장 뿌리면 그거 청소하는데 돈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것도 과연 주거 침입죄로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라고 그 판사가 판단을 할 것이냐 그렇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궁금한 게 이해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판사님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게 배달의 민족 전단지랑 중국집 전단지랑 이 대자보가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배달의 민족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유죄 나오진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동아리방에서 이렇게 짜장면 시켜먹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대학생 때? 근데 지금 잘못 들어오면 그것도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도 있겠다. 가방 들고 잘못 들어왔다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물론 유죄를 받은 유죄를 받은 이제 대학 졸업자도 참 이제 피해자지만 사실 대학 자체가 피해자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는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과연 이걸 재판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리의 상아탑이죠. 표현의 그럼요.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될 곳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게 좀 오히려 대학이 또 다른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전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원에서 1심의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전권과 연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을 때 대자보를 통해서 어떤 세상에 외침을 했던 그런 586들이 지금 이 정권을 핵심으로 정권의 주류로 지금 자리 잡은 이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접하는 건 굉장히 당혹스럽고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이제 한 판사께서 글을 실명을 올렸었죠. 부장판사.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가 신음당하고 있다 이런 올리면서 이제 거기에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그리고 5.18 왜곡 처벌법 이런 이제 사연 이제 들었는데 이건 전체주의, 독재주의적 발상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부장판사가 직접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인 사건들이죠. 하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뭐 금태섭 의원을 공수처에 기권을 했다고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총선 때는 임미리 교수라고 교수가 뭐 민주당은 빼고라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다 아무래도 연상이 되는 거죠, 전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자보 문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한 지원의 그냥 1심의 판결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지금 이 현 정권을 잡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접하면서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촛불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권한 남용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거기서 유의만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정부에서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죄받은 대학생이 좀 가여워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은 어쩌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를 거야. 다시는 정부 비판하는 대접 붙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또 나를 탄압할수록 나는 더욱더 굳세야 된다, 또 다른 대접을 붙이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예상치 못하고 아마 그런 대자보를 붙였을 것 같고, 수많은 운동권 선배들은 대자보를 통해서 대학생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데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하고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이게 대법원의 판단도 아니고 정권 차원의 판단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일개지원의 그냥 1심 판단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셨잖아요. 직장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 5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전과거든요. 예, 전과죠. 근데 이제 전과가 다 조회가 돼요. 다 조회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무슨 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폭행이나 이런 건 아이 그래 뭐 술 먹고 애들끼리 싸웠나 보다 이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죄로 딱 되면 아까 사파남에서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는데 그 부수적으로 똑같은 전과가 되는 거예요. 건조물 침입죄. 그래서 이 사람이 건조물 침입죄로 그 유죄를 갖다가 받았어. 그러면은 당장 저만 해도 똑같은 야, 이거 전과는- 좀 희한한 죄를 지었네. 왜 지었을까? 그러면 연결되는 게 성범죄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직장 구하거나 그럴 때 실질적으로 단돈 5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실질적인 피해가 갈 수도 그러네. 있지 않을까 저는. 아니, 한 대한민국 젊은이의 미래에 정말로 전과를 남긴 거잖아요, 이번 게. 그렇죠. 아니, 오늘 제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법조계 반응이 나왔는데, 정부 비판 대자보 붙인 것에 무단 침입 혐의를 더 씌운 기소에 법원이 독재 정권에도 없던 판단을 내렸다라고 조선일보 썼고요. 제 의견 아닙니다, 절대. 또 같은 신문의 한 법조인은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가 다른 형태로 부활한 것 같다라고 썼고요.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는요, 헌법상의 핵심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수많은 게시물 중 유독 이 대자보만 콕 집어 처벌한 점에서 평등권의 일부인 형평화 원리도 심각히 위배했다라고, 제 의견은 아닙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오늘 조간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사법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을 헌법 정신, 법률 정신에 따라서 지켜내는 게 사법부인데, 오히려 이제 사법부가 이것을 유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충격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이제 한 지원에서 있는 법률을 한 뭐 특정 정권과 바로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저는 이 현 정부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쭉 있으면서, 자, 이제 지금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거죠. 가장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정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촛불 정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권력 남용 이런 문제를 가장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이 현 정부가 탄생을 했던 건데,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다. 예.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침해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역사가 후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서, 전 여권에서, 여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말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무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 헌법 기준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변호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 그런 걸 떠나서 뭐 어려운 말 떠나가지고 사회가 젊은 사람들의 길을 살려줘야 그 사회가 발전을 해요. 그 25살 먹은 사람이 대자보 붙일 수 있죠.
그거 용납 못하면 그게 사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자보 붙이겠어요? 전 나이 먹어서 저런 거 못 붙여요. 젊은 사람이니까 객기에 뭐 이런 것도 붙여보고 저런 것도 붙여보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가 새로운 것들 활로를 갖다가 찾고 그런 건데 이런 걸 싹을 갖다가 밟아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제가 그 마지막에 우려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걸 했는데 내가 저런 식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삶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노인네 같이 나이 든 사람 같이 그런 일들을 갖다 못 하는데 그런 사회 발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가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자보라는 것이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죠. 대부분이 소셜 미디어에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자기 의견을 마구 표출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번 판결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비판하면 처벌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점에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당에서 오히려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던 여당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사말루라는 것을, 이제 바쁘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본방에서 미처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시청자 국민 여러분과 더욱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게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사말루라는 자리를 바쁘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쯤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본방 이후 라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